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남자가 여자를 안고 싶은 설레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구독자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빠, 저는 남자친구랑 3년째 연애 중인데 처음처럼 저를 안아주지 않아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남녀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여러분을 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반대로 여러분은 언제 상대방을 안고 싶어지나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안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의 심리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안고 싶어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커플들의 사례를 통해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안고 싶은 사람만 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관계에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중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죠. 나 요즘 아내를 안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이유를 물어보니 그의 아내는 민수가 무슨 일을 하든 비판하고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매일 퇴근하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같은 말만 듣는다고요. 민수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은 전혀 없었던 거죠. 반면에 회사의 새로운 여직원은 민수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여직원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외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도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부 문제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역시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을 바라보는 연인의 애정 어린 시선이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진심 어린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공이나 출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회사에서의 업무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을 위한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은 그런 노력과 헌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당신의 노력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는 눈빛인 거죠. 제 친구 중에 재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요리사인데 매일 밤늦게까지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해요. 그의 아내는 재훈이가 요리에 몰두할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짓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당신이 요리할 때 가장 멋있어라고 말해준대요. 재훈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런 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그 순간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 20년 차인데도 아직도 서로를 데이트 상대처럼 대한다고 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내가 하는 일을 항상 응원해줘요. 내가 힘들 때도 당신은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내가 성공했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해주죠. 그런 아내를 보면 자연스럽게 안아주고 싶어져요. 이런 순간들이 일상에서 자주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열정적인 삶을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이 많아야 남자는 그 여자를 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적으면 남편의 눈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집단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배우자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배우자가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빠, 저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요즘 집에 오기 싫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꿔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반짝이는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사랑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랑이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를 찾으려 하면 그건 이미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죠. 무슨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득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를 보고 웃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하지만 그가 먼저 사랑해 주길 바래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조언했습니다. 먼저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몇 개월 후 그분이 다시 연락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변했어요. 제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니 남편도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유기나 방치, 폭력 등으로 인해 사람으로부터 받는 관심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제 친구 중에 지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엄격하셔서 항상 혼나기만 했대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불편해하는 성격이 되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안아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굳어버렸대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어도 내가 불편해하니 결국 안아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릴 때 짜장면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누군가가 계속 짜장면을 사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걸 알고 안 사주는 게 배려가 되는 것처럼 내가 스킨십을 불편해하면 상대방은 나를 배려해서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수도 상담을 통해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안아주는 것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남편과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수 있어요. 남자랑 몸 함부로 못 만지게 해라, 정절을 잘 지켜야 한다 같은 교육을 받았거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스킨십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귀여운 고양이를 봤을 때 만지고 싶은 것과 같은 원리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스킨십 문제로 많이 싸웠대요. 아내분이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조금씩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 과정에서 감정 표현이 억압되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서 웃고 떠들지 못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혼났던 경험이 있는 경우죠.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존 보울비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 울지 말라고 억압하면 그 아이는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러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제 구독자 중에 민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라고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어릴 때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셔서 집에서 웃거나 울거나 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기쁨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민지 씨는 노력 끝에 조금씩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며 웃는 연습부터 했대요. 그리고 점차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었고 지금은 남편에게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결혼 10년 차였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느꼈대요. 특히 아내분은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셨죠. 저는 이 부부에게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한 점 한 가지씩 말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시간 갖기,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다시 아내를 자연스럽게 안아주기 시작했고 아내도 남편의 노력을 더 많이 인정해주게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사랑받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며 스킨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즐거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노력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변화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 저의 첫 연애에서 저는 항상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관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안고 싶어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을 바라보는 연인의 애정 어린 시선처럼 서로의 가치와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보다 감사함이 더 커야 하고 사랑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친밀한 교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과 애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관계의 열쇠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파트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인정과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관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